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벌써 한 달 반쯤 전의 일이죠. 컴퓨터가 초기화되고 챌린지 관련 문서들, 자료들이 다 날아가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고 다음 행보를 금방 결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마 이게 결단이 필요한 챌린지 형식이고 흐름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처음 이 완독 챌린지를 고민할 때 6개월을 고민하고 준비했었거든요. 그때 못지않은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정비하고 해보자. 아니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된 거 그냥 혼자 자유롭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완독 챌린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속 합니다. 변화가 있긴 할 거지만요. 오늘은 이런 결심에 이르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챌린지 형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말이 거창하게 챌린지지 살면서 수도 없이 목표를 세우고 시도해보고 하긴 하죠. 그런데 정말 의미가 있었던 도전, 인생에서 너무 중요했던 도전, 나를 정말 성장시켰던 도전, 간절함으로 임했던 도전이 있으셨나요? 하는 겁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챌린지가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언젠가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 성취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에서 너무나 의미 있고 값진 성취였습니다. 제가 이런 겁없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성공의 경험이 자산이 되었을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챌린지가 주는 추진력과 유익을 아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성취할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면 많은 대가, 소위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과거에 제가 성공했다는 그 경험은 학창시절의 경험이기 때문에 대안의 폭이 좁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성취할 가치가 충분했다는 거죠. 이번에 제 고민이 길어졌던 이유는 바로 그 부분부터 다시 점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챌린지 과정에서 내가 느낀 건 뭐였나? 처음에 이루고 싶었던 목표, 그 목표의 가치와 매력이 내게 그대로인가? 자칭 챌린지 전문가로서 챌린지의 로드맵을 심플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 단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는 달성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유익이 그 과정에서 치르는 기회비용을 압도해야 돼요.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챌린지 과정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루트는 여러 갈래잖아요. 또 누구와 함께 갈지, 시간은 대략 어떻게 잡을지, 준비물은 뭘 준비할지, 참고해야 할 정보는 없는지 등등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TJ 유형들이에요. 그 다음은 실행 단계입니다. 일단 목표와 전략이 세워졌으면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실성입니다. 꾸준하며. 여기서는 전략적인 머리를 쓴다기보다 체력,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산할 때 자꾸 정상이 얼마나 남았나 저 멀리 바라보면 안 돼요. 한 발, 한 발, 다음 한 발을 내디딜 힘이 있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잠깐 쉬어야 할 타이밍이 오죠. 숨도 고르고 물도 마시고 몸 상태도 점검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갈림길을 만났을 때 원래 루트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좀 더 완만한 루트로 변경한다든지 좀 더 도전적인 루트로 변경한다든지 정복할 봉우리를 변경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몸 상태에 따라서는 하산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중간 점검 단계예요. 계속 그대로 가면 될지, 혹시 변경할 부분은 없는지,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서 목표와 전략을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목표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챌린지 과정에서는 이 중간 점검 단계와 실행 사이를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성공이든 실패든 챌린지를 종료하게 되면
평가의 과정, 즉 복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약점과 강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다음 챌린지를 위한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사실 어떤 일을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경험이 나를 파악하고 보완하는데 정말 소중한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지점은 중간 점검 단계입니다. 가던 대로 계속 갈까? 다른 길로 갈까? 그냥 내려갈까? 저는 일단 산은 계속 오르기로 했다는 거고요. 목표와 방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목표입니다. 사실 이번에 오래 고민하면서도 이 목표 자체를 폐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만큼 고전을 읽는 게 저에게 유익이 크다고 생각했고요. 이걸 놓게 되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건 유튜브로 공개 챌린지를 계속할지 여부였어요. 그런데 한 달 반 정도를 쉬면서 제 생활을 돌아보니까 공개 챌린지를 계속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확실히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혼자 챌린지를 할 때보다 공개적으로 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정리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단 목표를 좀 조정했는데요. 혹시 제가 이 챌린지를 시작할 때 목표를 어떻게 잡았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시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400권에서 몇 권 더 출간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400권까지 세트로 구입했었죠. 제 목표는 읽어나가다가 더 이상 출간된 작품이 없는 시점이 오거나 500권을 돌파하거나 둘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챌린지 종료 시점으로 잡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민음사가 과거에 비해서 전집 내는 속도가 빨라졌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 벌써 470권까지 출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목표가 큰 의미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변경할 스케줄에 따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입해 놓은 책까지, 즉 400권까지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68권까지 왔거든요.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사놓은 건 읽어봐야죠. 다음은 전략, 즉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나갔죠. 2권짜리는 2주에 걸쳐 있고요. 이 스케줄이 저에게는 사실 많이 버거웠습니다. 읽는 건 그렇다 해도 원고 작업, 촬영, 편집, 자막 수정까지 할 수는 있지만 많이 여유가 없는 일정이었어요. 다른 많은 일들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한 작품에 충분히 머무르고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늘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같이 맞춰서 읽어보려고 하셨던 분들도 아마 좀 버거우셨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의 궁극적인 꿈은 늘 집필, 소설 창작입니다. 그런데 집필을 병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를 빨리 끝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속도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2주에 한 권씩 읽어 나가려고 하고요. 2권짜리는 3주쯤 잡아보려고요. 심지어 2-3달에 한 번은 전집 외에 읽고 싶은 책도 함께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건 한 구독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도 다른 북튜버들이 추천하는 책이나 화제의 신간 같은 거 병행해서 읽고 싶었거든요. 챌린지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이 또한 질리지 않고 롱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경된 일정은 내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었냐고요? 네, 올 후반기에는 제가 써보고 싶었는데 계속 미뤄두고 있던 것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집필은 앞으로도 계속 병행해 나가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중적인 시간을 좀 갖고 돌아오려고요. 그런데 아직 중요한 변경사항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내년 1월부터는 라이브로 도쿠 리뷰를 할 거라는 점이에요. 원래 제가 추구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독서 모임 하는 것처럼 채널을 운영하는 거요. 그러려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라이브가 적격이겠죠. 그런데 구독자가 몇만 명 되는 채널도 라이브 방송을 들어가 보면 참석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먼 훗날의 일이 되겠거니 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리된 원고를 읽고 편집된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저의 일방적인 정리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극 TJ인 제가 어떤 모습으로 라이브를 하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실시간으로 과연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또 전집은 그 주에 어떤 작품을 다루는지에 따라 관심도 차이도 클 텐데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한두 분만 들어오셔도 친근하게 편안하게 얘기해보죠. 한 분도 안 들어오시면 라디오나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혼자 조잘조잘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앞부분에는 서로 근황에 대해 얘기하고 중간중간 사적인 잡담도 나누고 하게 될 테니까 편집된 영상보다는 밀도가 확실히 떨어지겠죠.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되겠지만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라이브 방송 후에 알맹이 내용 위주로 편집본을 업로드하고요. 무편집 라이브본은 채널 멤버 전용으로만 남겨둘까 합니다. 라이브 영상은 보고 싶지만 멤버십 가입은 원치 않으시는 경우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가장 권장하고 또 호소드리는 방법이에요. 고정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여해 주실 멤버들을 기다립니다. 책을 안 읽으신 주에는 그냥 들어오셔서 책 얘기 들으시면 되죠. 라이브는 사실 모임 시간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그동안 제 영상이 업로드되던 시간 그대로 일요일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2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26년 1월 4일 일요일 저녁 8시 첫 라이브 방송으로 중단했던 챌린지를 이어갑니다. 처음 라이브로 만날 작품은 69권 유진온일의 밤으로의 긴 여로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에 올려드린 제 블로그에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400권 전체 목록을 올려두었습니다. 함께 읽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향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 그저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결심하는데 사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년까지도 기다려 주실 거죠? 라이브 방송은 알람 설정이 중요합니다. 구독뿐 아니라 알람도 설정해 두셔서 많은 분들과 라이브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모두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더 활기차고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